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들이 약간 어려웠죠. 오늘은 우리가 레슨 4에서 그 pre, 앞서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서로 연관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거 여러분, 한번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뭐였지? 프로. 그렇죠. 이게 앞으로였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앞으로 가다가 다시 이렇게 뒤로 되돌아가는 거. 이렇게 뒤로 되돌아가는 게 뭐였어요? 그렇지? 뒤로라고 공부했죠. 오늘은 이 앞으로에서 점차 시간이나 순서가 앞서라는 접두사 요 pre가 파생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pro하고 앞서의 pre는 어원적으로는 같아요. 같은 형제지간이죠. 근데 약간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 혼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건 여기다가 이거 붙이면은 proceed, 그치? 앞으로 나아가다. 이걸 여기다 붙이면은 recede, 뒤로 물러나다. 그치? 얘를 여기다 붙여볼까? 여기다 붙이면은 바로 precede, 앞서다. 금방 구분되죠? 그래서 앞서다, precede, 앞으로 나아가다, proceed, 뒤로 물러나다, recede.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요 proceed와 recede를 가지고 공부했고, 오늘은 바로 시간이나 순서의 앞서의 pre, 그래서 precede가 바로 1번 단어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 precede하고 proceed를 한번 제가 그림을 통해서 한번 비교해보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저 사람들은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They proceed예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멈춰가지고 저 앞사람은 머리가 없잖아요. 저 머리가 없는 친구가 나머지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가죠. 그때의 단어가 우리가 지금 배울 1번 preced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저 사람들 they proceed, 저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다고, 앞에 머리가 없는 저 친구는 바로 나머지 사람들을 precede, 앞서서 나가거나 앞장서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울 오늘 단어 precede 1번 단어예요. 그래서 1번 단어 precede는 좀 전에 봤던 그 머리가 없는 사람이 나머지 사람들보다 앞장서 나아가다. 그게 바로 precede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파생 한번 볼까요? 1번의 밑에 파생 보니까 predecessor에 D 동그라미 치고, predecessor에 D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D 동그라미 치면은 위에 써줍니다. D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D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위에다 써줘야 돼, 이 단어. cease라는 단어. cease는 여러분 혼자 쓰여. 이게 중지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격 중지 그러면 ceasefire 이렇게 말하거든. ceasefire. cease는 중지. 거기에다가 D를 붙여가지고 바로 이 단어가 discease는 여러분 중지에 D를 붙여가지고 이게 사망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야. 사망. 여기다가 뭐 붙였어? 앞서. 그러니까 predecessor라는 것은 앞서 사망한 사람. 그래서 이게 바로 앞서 죽은 사람을 해서 2번 선조 또는 이게 선임자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데, 1번 또 그냥 앞서 있던 것 또는 2번처럼 선조 또는 선임자. 왜냐하면 앞서서 바로 중지했다. 그래서 predecessor는 앞서 사망한 사람이라는 그런 어원적인 뜻에서 바로 그냥 2번 선조 또는 선임자. 사무실에서 보통 선임자라고 말하는 거죠. predecessor 하게 되면 선임자, 전임자 그렇게. 자, 2번 previous라는 단어. previous는 뭐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앞서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주는 단어가 바로 previous예요. 이전이라는 단어. 만약에 여러분 제가 times를 가지고 있는데 이 times는 이전 거거든요. 지금 게 아니고 이전의 times니까 previous issue of time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evious issue는 이제 그 발행호니까 이전에 발행되어진 times이다. 그래서 previous issue라고 하게 되는 거죠. of times. 예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문의 그 두 번째 설명에서 previous issue of time 해가지고 times의 이전 발행호. 그렇게 이전이라는 단어. 자,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preceding의 pre 동그라미 치고 pre. 이번에 두 번째 preceding pre 동그라미 치고.
이 단어에 이제 previous라는 단어가 우리가 앞선 이전이라고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단어의 반대말, 여러분 이번에 반대말 밑에 뭐가 나와? subsequent 또는 그 밑에 consequent. 둘 다 중요한 단어인데 반대말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subsequent에 sub 동그라미 치고 그 이번 previous의 반대말 밑에 반대말 나오잖아. subsequent, sub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sub은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라고 그랬잖아. subsequent. 우리 지난 subsequent. 이 sub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할 거야. 다음 시간부터. 근데 미리 보여주는 거라고. 이 아래잖아, 아래.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상 나중에 이후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밑으로 간다라는 그런 시간은 시간상 나중에 이후에라고 생각한 것이고 여기다가 pre는 앞서 이전에 그래서 previous와 subsequent은 서로 대조 관계가 돼요. 그래서 앞선 이전에 previous 반대말 밑으로 내려간다 그래서 시간상 나중에 이후에 subsequent.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previous와 subsequent 이 두 가지 대조관계. 그래서 우리가 sub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lesson 4 pre가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돼. 요거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반대말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해서 2번 previous를 마치고 우리는 3번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precise라는 단어를 가보죠. precise는 뭐냐면은 여러분 제가 손에 이게 가위란 말이야, 가위. 그렇죠? 가위인데 우리가 가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부르죠. scissors라고 쓰잖아요, 여러분. 잘 보시면 여러분 이게 숨어 있죠, 이게. 이게 scissors의 이 부분은 이렇게 잘 나가는 그러한 것과 관련되는 거라고, 얘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붙인 거야. 그러니까 앞서 잘라내는 거라고. 앞서 슥슥슥슥슥.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것을 튀어나왔잖아. 깔끔하게 잘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앞서 가지고 이렇게 잘 자르는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잘라낸 모습, 앞서의 pre, 그 다음에 슥슥슥슥 scissors의 scissors의 어떤 그 용도, 자르는 모습. 그래서 앞서 잘라낸 해서 바로 이 부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정밀한, 정교한 이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울퉁불퉁한 부분을 잘라냈다. 그래서 정교해졌다라는 정밀한의 precise라는 단어. 알겠어요? 그 사이즈는 가위에 요 잘라내는 요 애와 관련되어진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여러분은 accuracy라는 단어. AC 동그라미 치고 AC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는 건 뭐라 그래서 접두사인데 부정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이 단어. 이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이 단어 나오지? cure라는 단어. cure가 뭐 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거잖아. 돌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료할 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정확한이라는 accuracy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치료할 때 좀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정확한 뜻이 나온다고. accurate, 요것은 여러분 그 의미가 요 두 가지 의미가 겹쳤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면은 옆에 써줘야 돼. 그 위에다가 빈 공간에 우리가 careful이라는 단어, 조심스러운이라는 careful 에다가 그 다음에 정확한이라는 exact. 그래서 이 accuracy는 여러분 careful 그리고 exact의 의미가 겹쳐가지고 이 부분이잖아. 이 부분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써줘야 돼. 빈 공간에다가 careful과 exact의 요 겹치는 부분의 의미가 바로 accuracy구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3번의 첫 번째 단어를 살펴봤고, 자, 3번의 두 번째 correct라는 단어. crow 동그라미 치고, crow 동그라미 치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4번 preliminary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의 준비라는 단어. 단어가 여러분 preliminary 잘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pre에다가 무엇을 붙인 것 같아? 바로 이걸 붙인 거야, 이거. limit이라는 단어. limit은 뭐야, 이게? 제한이잖아, 제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의를 하는데, 회의를 한단 말이야. 이 회의가 이제 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요 부분이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리밋인데, 어떤 제한선. 이 제한선을 넘었으면은 회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돼. 그런데, 그럼 이 부분을 뭐라 부를까? 이 부분.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거야. preliminary. 그러니까 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그래서 preliminary는 어떤 경계선 앞에 놓여지는 요 부분을 바로 preliminary다. 그래서 예비의 준비의
그래서 본격적으로 회의를 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preliminary meetin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비의 준비의,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어떤 경계선을 지나면 본격적이 시작되고, 경계선 앞에, 그래서 preliminary 예비의 준비. 그럼 제가 실제로 여러분 한번 그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hold, 열었다. 바로 preliminary, 예비의 준비의 회담. 그래서 예비 모임, 뭐 예비 회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preliminary가 없으면은 그냥 이제 바로 본 회의를 열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preliminary가 없는 상태는 그냥 본 회의를 여는 것이고, 얘가 들어가게 되면은 본 회의가 열리기 전에 앞서 열리는 예비의 준비의 모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의 첫 번째 프리 동그라미 치고, 4번의 첫 번째 프리. 여러분 4번의 세 번째 중요한 단어 나왔네. 이니셜이라는 단어. 인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들이 이니셜 그러면은 우리가 내 이름의 이니셜 그러잖아. 첫머리 글자. 맞잖아. 이니셜. 맞아요. 근데 이 단어가 토플에서는 첫머리 글자에서 처에서 처음이 뜻이 나와. 형용사로. 그 사람들이 이니셜이라는 단어가 토플에서는 바로 처음의 라는 형용사 뜻으로 여러분 나온다는 거. 잘 기억해야 돼. 자, 우리는 5번 predict라는 단어를 가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 예언하다는 단어. 물론 여러분, predict는 pre에다가 무엇을 붙인 것 같아? pre에다가 이걸 붙인 거예요. diction이라는 단어. 여러분, diction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diction은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 말투 그런 뜻이야. 어법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 diction을 모아가지고 내가 책으로 만들어냈다. 그럼 바로 그 책이 뭐가 되는 거야?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딕셔너리야, 딕셔너리. 지금 나오는 딕셔너리. 그래서 우리가, 요 딕셔너리의 요 딕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것만 떼내면은 말투, 어법이라고 쓰이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다가 프리 붙이면 어떻게 될까? 프리 붙여볼까? 그러니까, 앞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하기가 prediction. 이게 명사의 명사, prediction 예언. predict는 동사.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딕션이라는 단어. 말투, 어투. 그 다음에 첫 번째 prophecy, 프로 동그라미 치고, 두 번째 foretell, for 동그라미 치고, 요 동그라미 쳐야 돼. 여러분 이 단어는 여기다 be를 붙이면 금방 알 수 있지. before. 그래서 before, 앞서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forecast, for 동그라미 치고, 예보하거나 예측하는 거죠. 특히 어떤 상황에 대해서 예보하거나 예측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이것은 그 점성술과 관련돼 가지고 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는 psychic, 어떤 영적인, 그리고 astrology, 점성술, 호로스코프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죠. 근데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하고 있을까? prediction. 이 말 나오잖아, 지금 우리 배우는 단어. prediction은 예언, 그리고 forecast, 예측. 그래서 예언, 그리고 예측 해주는 이 사람이 바로 fortune teller인데, 어쨌든 prediction, 예언, 그리고 forecast, 예측.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predict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쉬운 단어인데, 제가 이제 딕션을 가지고 한번 어원적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치? 6번 단어 어때요, 여러분? predicament. 단어 어렵네. predicament. predict가 금방 말했다시피 여러분 예언하다잖아요. 거기에서 predict는 예언하지만 predicate 하게 되면은 그 예언하는 느낌은 또 강해지는 거예요, 이게 단정하다가 되는 거예요. 단정하다. 그래서 predict는 예언하다고 predicate는 단정하다인데, 그래서 당신은 미래에 어떻게 될 거야? 예언하다. 그 다음에 단정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내가 미래가 있는데, 미래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단정되어지는 것은 이렇게 테두리가 지워지는 거라고. 이렇게 한계가 지워지는 거라고. 단정되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predicament, 공경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단어 어렵죠, 여러분? 어려워, 근데 여러분들이, predicate, 단정하다. 그 다음에 단정되어진 상황,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 그래서 predicament, 공경, 그렇게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그 공경이라는 한번 그 그림을 한번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제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은 식충식물 끈끈이 잎사귀에 바로 모기가 지금 붙어가지고 못 나오고 있죠. 바로 모기는 지금 뭐에 처했습니까? 공격에 처한 거죠. 저게 바로 predicamen트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모기는 지금 바로 in a predicament, 공격에 처해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끈끈이 주걱은 새로운 뭐 식사거리가 생겼겠지만 모기는 지금 바로 프리디커먼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저게 정확하게 빠져나갈 수 없는 프리디커먼트의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옆에 여러분 그 네 번째 동의어 보시면은 6번의 네 번째 동의어 polite라는 단어, 이 단어도 많이 써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인즈워드죠. 하인즈워드, 슈퍼볼의 영웅이 하인즈워드는 하이라이트는 여러분 밝게 비추다라는 원래 뜻에서 강조하다라고 쓰이는 거예요. 강조했다. 뭐 polite, 공경, 바로 혼혈 아동. 그래서 혼혈 아동의 공경, 그걸 영어로 이 단어를 쓰고 있죠. polite라는 단어. 그래서 polite는 어떤 나쁜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predicament는 빠져나갈 수 없는 상태. 그래서 polite는 바로 이제 나쁜 상황, 나쁜 상태 해가지고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단어들 어렵죠, 그렇죠, 여러분? 자, 우린 7번 여러분 preserve라는 단어를 들어가고 있어요. preserve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단어가 지우고 이제요. 지우고. 여러분들 preserve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이 단어가 나오지 않나? 이 단어. serve. 서비스의 동사죠. 도움을 주다, 제공하다, 돌보다. 서비스 동사니까. 도움을 주거나 제공하거나 돌보다. 이거 붙여볼까? 앞서 돌봐주는 거. 그래서 바로 보존이 되는 거예요. preserve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 보시면은 이 음료수에는 방부제가 없습니다. 그러는데 방부제란 단어 어떤 단어 쓰냐 볼까요? 여러분 보니까 no preservative. 바로 방부제가 영어로 preservative네. 그래서 preservative는 preserve가 보존하다. 그래서 preservative는 방부제. 그래서 no 붙이니까 방부제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던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preserve는 보존하다, 방부제 preservative.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conserve에 컨 동그라미 치고, 컨 동그라미 치는 거 어때? 역시 단어 나오죠, 여러분? serve라는 단어, 돌보다, 제공하다, 도움을 주다라는 서비스의 동사. 알겠어요? 자, 네 번째 maintain, 메인 동그라미 치고, 네 번째 메인 동그라미 치고, 다섯 번째도 뭐가 나오지? retain, 리 동그라미 치고, 여섯 번째 sustain, 서스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얘들 다 동그라미 치니까 남는 부분이 이 단어 나오지. tain이라는 단어. tain은 여러분 이 상태를 가리켜. 이거는 이제 그 홀더하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딱 잡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게 maintain, retain, sustain은 이렇게 손으로 내가 딱 잡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tain은 요거거든요, 무조건. 딱 잡고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8번 prescribe라는 단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 칠판에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쓱. 이 소리가 뭐였지, 이게? 슥슥슥슥. 이거였잖아요, 스크립을. 영어로 이렇게 쓴다 그랬죠, 영어로는 바로 슥슥슥. 스크립을, 스크립 이렇게. 그래서 스크립은 휘갈겨 쓰다라고 쓰거든요. 휘갈겨 쓰다라고 이렇게 쓴단 말이야. 여기다가 프리 붙이니까 앞서 써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몸이 아파서 여러분 약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의사가 미리 써줘야 되잖아. 그래서 의사가 앞서 써주다. 그래서 prescribe가 바로 처방하다라는 뜻에서 바로 1번 규정하다라고 또 가지게 된 거야. 그래서 prescribe는 의사가 약사에게 약을 먹기 전에 써주는 거. 그게 바로 prescribe예요. 처방하다. 그래서 규정하다는 1번 뜻도 같이 기억해야 돼. 자, 우리는 9번 들어갔습니다. preoccupy라는 단어. 이 단어는 먼저 여러분들이 occupy라는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occupy. 여러분들이 이 단어 어떻게 알고 있을까? 점령하다 알고 있죠. 맞아요. 땅덩어리는 점령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한테 이거 쓰면은 그 사람을 점령한다는 건 뭘까? 그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야. 그래서 마음을 빼앗다, 사로잡다가 occupy라고. 그러니까 이거 붙이니까 앞서 마음을 사로잡힌. 그러니까 바로 9번 뭐예요? 이게 바로 몰두된, 어떤 상황에 내가 몰두됐다 하는 거라고. 왜냐면은 앞서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occupy는 땅덩어리를 가리키면은 점령하다. 사람에게 쓰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사로잡다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preoccupy는 앞서 사로잡힌, 몰두된. 첫 번째 동의어 engross, in 동그라미 치고, in 동그라미 쳐야 돼. in 할 때 배울 거예요.
자, 두 번째 immerse, 임 동그라미 치고, 임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observe라는 단어, observe라는 단어, F 동그라미 쳐놓고 이렇게. 자, 우리는 10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predominant이라는 단어, 우세한. 여러분 제가 첫 강의에서 둥근 지붕이 뭐라 그랬을까? 돔, 기억나죠 여러분? 그래서 뭐 돔 경기장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둥근 지붕에서 내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둥근 지붕 아래를 뭐 할까? 바로 지배하는 거라고. dominate. dominate가 지배하다거든. 지배하다. 왜? 이 지붕은 이 사람, 지붕 밑에는 자기 집이니까 자기가 지배하잖아. 그래서 이거 붙이니까 predominant. predominant는 앞서 지배하는, 그래서 우세한이라고 쓰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dominate라는 동사, 그리고 dominant 지배적인, pre 붙이니까 앞서 지배적인, 우세한. 첫 번째 동의어 prevail, pre 동그라미 치고 금방 나올 거예요. pre 동그라미 쳐놓고. 자, 세 번째 동의어 pre 동그라미 치고, 10번에 세 번째 preponderant, 세 번째 pre 동그라미 치고, 10번에 세 번째 pre 동그라미 치고. 단어 어렵죠, 여러분, 이 단어. 여기 써줘야 돼. ponderous, ponderous. 판도로스는 여러분 무건이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하지만 알아야 돼요. 우리가 토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10번의 세 번째 preponderant는 어떻게 나왔을까? 앞서 ponderous한, 앞서 무거운. 그래서 바로 세 번째 preponderant가 만들어진 거예요. 무게가 더하다, 더 무거운 해서 우세하다라고 쓰게 된 거죠. 자, 우리는 여러분 11번 넘어가겠습니다. preclude라는 단어. 이건 여러분 간단해요. pre에다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close를 붙인 거예요. close. 그러니까 앞서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미리 맡게 되는 거라고. 앞서 닫았으니까. 알겠어요? 자, 첫 번째 동의어 prevent에 pre 동그라미 치고, prevent는 여러분 17번에 나와 있잖아. 그래서 11번의 첫 번째 동의어 prevent는 17번에서 우리가 금방 공부할 거야. 어쨌든 pre 동그라미 쳐놓고. 자, 세 번째 impede, 임 동그라미 치고, 임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는 것은 접두사인데 부정이 아니다 그런 거야. 동그라미 쳐놓고. 네 번째 inhibit, in 동그라미 치고. 다섯 번째 prohibit, pro 동그라미 치고. 여섯 번째 obstruct, ob 동그라미 치고. 이거 1강을 잘 들었던 학생을 기억할 텐데, 그렇지? 일단 ob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preclude라는 단어는 앞서, 그 다음에 close했다. 그래서 미리 막다로 금방 판단했고. 12번 prejudice라는 단어, prejudice. 여러분들은 prejudice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판단하다라는 단어, judge라는 단어. 이 단어 다 알죠, 여러분? judge, 판단하다. 얘와 이 두 개가 겹쳐가지고 의미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prejudge라는 단어가 있어요. 앞서 판단하다. 그래서 앞서 판단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한 편견을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유명한 소설, 제가 그 오만과 편견, 그 오스틴이 쓴 거죠. 어떻게 됐을까 영어로 보니까 오만과 편견은 pride, 이게 오만이고 그 다음에 prejudice, 편견. 그래서 오만과 편견에서 편견을 영어로 prejudice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pride and prejudice, 오만과 편견. 그대로 기억해, 그렇게. 자, 첫 번째 동의어 bias라는 단어 중요한 단어입니다. 편중. bias는 여러분 원래는 이것은 그 옷을 재단할 때 이게 천이라고 천인데 이 천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비스듬하게. 이렇게 비스듬하게 대각선으로 자르는 것을 바로 바이어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잘랐으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졌죠. 그래서 한쪽으로 기울어진에서 바이어스가 편중, 편견이라고 쓰이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이어스는 원래 이렇게 바로 기울게 대각선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를 말하는 어떤 그런 그 의상에서 쓰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편중이라고도 쓴다는 거, 편견이라고. 오케이. 자, 두 번째 디스 동그라미 치고, 12번에 두 번째 디스 동그라미 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배우게 되거든요.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책을 다 보고 다시 돌아와서 복습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디스 내가 배웠었지. 그렇게 하면서 접두사인지 아닌지 금방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이렇게 표시해두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우리 13번 preeminent라는 단어. 물론 여러분 eminent라는 단어 자체가 탁월한으로 쓰인다고. 이 eminent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탁월한이라고 쓰이는 단어예요. eminent. 이 단어 자체가. 이 단어가 왜 탁월한이 될까? 그건 여러분 이 동그라미 쳐봐. 이 동그라미 치고 요 남는 부분. 이 남는 부분이 여러분 mount에서 온 거예요. mount. 산은 mountain. 오르다는 mount거든. 오르다.
그러니까 오르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에미넌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런 모습. 그래서 이 에미넌트는 마운트 오르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는 모습에서 탁월한, 프리 붙이니까 의미가 더 강조돼 가지고 preeminent, 남들보다 뛰어난이라고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eminent라는 단어도 탁월한이고 preeminent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이라고 쓰인다는 거. 오케이. 자, 자, 우리 13번에 두 번째 foremost, for 동그라미 치고, for 동그라미 쳐야 돼. 두 번째. 동그라미 치고, 세 번째 outstanding, 빼어난, out 동그라미 치고, out. 네 번째 distinguish, this 동그라미 치고, this. 오케이, 다 this 동그라미 쳐놓고. 자, 우리는 여러분 14번 premise, 전제라는 단어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premise의 pre가 앞서니까, 앞선에서 앞전자가 나오게 된 거죠, 여러분. 전제, premise. 이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약속이라는 promise와 어원이 같아요. promise. promise. 이 단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있어? 약속이라 알고 있잖아. 약속. 이거 대신에 예를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약속인데, 예를 붙이니까 앞서 바로 약속처럼 말해놓은 것.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전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미션이라는 그 임무와 관련되어지는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 이제 프로미스 약속인데 이걸 붙이게 되니까, 그래서 앞서 마치 약속해놓은 것처럼 말해놓은 것. 그래서 전제라고 하겠다는 것을 기억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프로미스는 약속, 프로미스는 전제. 자, 15번 단어, 어려운 단어고 중요한 단어 나오겠습니다. prevail이라는 단어. prevail이라는 단어. 우리 그런 말 써요, 여러분. 진실은 언젠가는 승리한다. 정의는 언젠가는 승리한다. 그 단어가 우리가 배울 prevail이라는 단어예요. 프리에다가 이거 붙인 거예요. value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truth. 이게 진실이란 말이야. 진실은 어떤 것보다 앞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우세하다, 승리하다를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prevail이라는 단어는 앞서에다가 value의 의미가 겹치면서 앞서 있는 가치 점차 바로 우세하다, 이기다, 승리하다. 그게 prevail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실은 승리한다. 영어로 말하면 truth will prevail이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예문이잖아. 그래서 바로 prevail은 앞서 있는 가치 점차 우세하다, 승리하다. 그 밑에 여러분 형용사 파생어 prevail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자, 우리는 16번 prerequisite이라는 좀 단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다 알고 있죠? require, 요구하다라는 단어. 그렇지? 요구하다. 그러니까 앞서 요구되어지는, 그래서 이게 바로 형용사가 된 거예요. 앞서 요구되어진 prerequisite, 바로 필수 조건.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앞서 요구하다라는 require, 그러니까 합치면서 형용사 되어진 prerequisite. 이건 여러분 우리가 대학교에서 캠퍼스 용어에서는 다른 과목을 취득하기 전에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필수 과목이라고도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prerequisite, 필수 과목 또는 이제 필수 조건. 알고 보면 이제 require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 17번 여러분 쉬운 단어, 이제 prevent라는 단어, 예방하다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사고, 뭐 부패, 또는 비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느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출구란 말이에요. 이 벤트예요. 벤트. 배출구. 이게 배출구인데,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가 앞서 여기에 가 있는 거라고. 앞서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서 내가 가서 출구를 막고 있는 모습에서 prevent가 바로 여러분 예방하다라고 쓰게 된 거죠. prevent the accident, 사고를 예방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들이 나오기 전에, 배출되기 전에 내가 여기 앞에 가서 딱 막고 있는 모습, 그게 prevent의 모습인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 우리는 17번의 단어를 공부하고 있고, 지우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맨 처음에 제가 앞으로 나아가다는 proceed와 비교해가지고 앞서다라는 precede를 공부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모습에서 이 프리를 한번 그림을 그린다면은,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앞서가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다는 것은 앞에 있는 거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첫째의 또는 최초의라고
하게 된 거죠. primary가. 그래서 primary는 요 pre에서 파생된 건데, 뜻이죠. 요 앞에가 있다. 앞서 있다. 앞서에서 점차 최초의 또는 첫째의. 여러분 예문이 거기 별로 안 나와 있는데, 그 1번의 예문을 써줍니다. 옆에다가 one's 바로 primary goal 해가지고,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첫째의 어떤 목표. 알겠습니까? 어디에서? in life. 삶에서. 이렇게 써줄, 그래서 여기는 바로 primary goal 하게 되면은 첫째의 목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최초란 뜻으로 얘가 어떻게 쓰이냐면은, 옆에 하나 더 써줍니다. 예문. the stage. 단계지. of civilization. civilization이죠. 문명이죠. 그래서 여기다 primary를 넣게 되면은 the primary stage of civilization은 문명의 초기 단계. 그래서 문명의 초기 단계가 영어로 the primary stage of civilization. 그러니까 두 가지 예문을 넣어주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one's primary goal in life. 삶의 첫 번째 목표. 그 다음에 the primary stage of civilization. 문명의 초기의 단계. 그렇게. 자, 우리는 19번 가고 있습니다. principal. 여러분들 아마 principal 그러면은 학교의 교장 선생님을 알고 있죠? 맞아요. 교장 선생님 형용사로 바로 가장 중요한. 왜냐면은 여기에서 온 거라고 계속해서. 앞서 있는 거. 앞서에서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뜻을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prior to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슨 모임이 있다. 아까 모임. 또는 2008년이다. 2008년. 그럼 어떤 모임에 앞서, 2008년에 앞서 영어로 말할 때, 바로 여기서 나온 prior to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prior to meeting 하게 되면 모임에 앞서, 2008년에 앞서. 그래서 얘를 여러분, 바로 요 prior to가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그 첫 번째 동의어 previous와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자, pre 동그라미 치고, 20번의 첫 번째 pre 동그라미 치고, previously pre 동그라미 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prior to meeting, prior to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앞서 이전에 그 previously 동의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좀 어렵지 지금 활용 보이는 부분들이. 자, 우리 21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prototype. 여러분 그 나머지 이거랑 나오죠, 여러분. 타입이란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입 그런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게 미래인데. 이 자동차라고. 자동차. 근데 이 미래의 어떤 자동차를 대량 생산하기 전에 앞서 내가 어떤 모델을 보여주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어떤 자동차가 대량 생산되기 전에 앞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프로타입인데 어떤 건지 제가 여러분 한번 그림을 통해서 제가 그 수소 전지를 사용하는 미래형 자동차의 모습을 잠깐 보도록 하죠. 여러분 보시면은 미래형 자동차라는 그런 글씨를 볼 수 있죠. 왼쪽에 있는 건 수소 전지를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예요. 그 안에 옆에 오른쪽은 그 내부를 보여주는 것이고, 하지만 아직 대량 생산되지 않고 저렇게 만들 것이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보여준 거죠. 대량 생산 전에. 저게 바로 the prototype, 원형이 되는 것이고, 뭐에 대한 future car, 미래형 자동차. 그래서 좀 전에 봤던 것이 바로 prototype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 preposterous라는 단어.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시간이나 순서에 앞서의 pre가 얘기가 다 끝나고 있고, 여러분, 그러면은 앞서의 반대적인 접속사가 뭐냐? 그게 post예요, post. post는 여러분, 이후의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죠. 이 두 개가 대조관계인데,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나온 단어가 22번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preposterous. 이건 어떻게 될까? 이전, 이후잖아. 앞선, 이후. 그러니까 이전, 이후, 앞, 뒤. 앞, 뒤가 맞지 않는. 그래서 preposterous는 앞, 뒤가 바뀐, 앞, 뒤가 맞지 않는 preposterous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전, 이후, 앞, 뒤가 바뀐, 맞지 않는 preposterous. 첫 번째 동요 absurd라는 단어. 앱 동그라미 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preposterous라는 단어를 그 의미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옆에 공간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그림을 그려. 이 공간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preposterous는 unreasonable. 바로 unreasonable이죠. 다시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preposterous unreasonable에다가 unreasonable의 의미에다가 그 다음에 foolish 어리석은 foolish 이 어리석인이라는 요 두 가지 그 의미가 바로 겹쳐가지고 있는 부분, 요 부분. 그래서 unreasonable 바로 어떤 그 이성적이지 않고 그리고 어리석은 요 의미가 겹쳐 있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preposterous의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unreasonable 또 이성적이지 않은 어리석은 그 두 가지 의미가 겹쳐 있다. 바로 preposterous. 자, 우리는 22번 preposterous의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단어의 네 번째 동요 outrageous라는 단어 동그라미 치고 outrageous 동그라미 치고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이게 바로 outrageous인데 outrageous 이거 왜 그랬냐면 out에다 이거 붙인 거야. 왜 써주고 raise라는 단어 바로 분노라는 단어죠. 그래서 분노가 터져 나올 만큼 근데 분노잖아요. raise 분노가 밖으로 나올 만큼 말도 안 돼. 지나쳐. 그래서 outrageous 말도 안 되는 지나치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좀 전에 pre의 상대적인 접사가 post라고 그랬잖아. 이후. 그 이유가 바로 그 밑에 좀 설명이 됐는데 제가 한번 여러분 post가 그 이후로 쓰인다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뭐라고 되어 있어? In post-Soviet world. 소련이니까 post가 붙어 있으니까 소련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소련 이후의 세계. 그러니까 소련이 이제 없는 그런 세계라는 얘기죠. 소련 이후의 세계. 그래서 이게 이후라고 포스트가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쟁 이후 포스트 워. 아마 여러분들은 포스트가 들어간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뭘까? 바로 포스트폰 연기하다죠.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제가 단어 쉬운 단어지만 그래서 바로 포스트폰 연기했습니다. 아시아의 여행을. 알겠어요? 그래서 포스트폰 연기하다. 아주 쉬운 단어죠. 자, 그 단어 포스트가 들어간 단어의 두 번째 posthumuous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humous 사후의 죽은 이후에 아니 왜 포스트가 이후에 그런 단어인데 이후라는 접두사고 여기에다가 humous를 붙이니까 humous를 붙이니까 이게 왜 죽은 이후의 사후의 뜻이 되냐면은 이 부분에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먼에서 온 거예요. 휴먼은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인간 이후는 어떻게 될까? 바로 죽은 다음에라고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posthumuous라는 것은 바로 휴먼에서 온 것이고 휴먼 이후에 그래서 사후에라고 하게 된 거죠. 알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휴먼이라는 단어를 제가 보니까 이 생각이 나는데 휴먼이라는 단어는 이 약간 종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게. 우리가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낸 존재? 그래서 이게 흙이라는 그 어원에서 오게 된다고. 여러분, 흙은 느낌이 어때? 그러니까 좀 물기가 좀 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휴미드라고 하단 말이야. 이 습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습하다. 요 습한 것이 휴미드인데, 그것은 이제 바로 흙이 준 느낌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낸, 그래서 이 휴먼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게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아담이 지금 흙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생명을 부여받기 직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흙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아담이라는 말 자체도 여러분 그 이름 자체도 흙의 그런 뜻이에요. 아담도 그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제가 그 휴먼은 흙과 관련되어진 졌다라고 제가 이제 휴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여기다가 이제 하나만 더 덧붙여가지고 해보면은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이 사람을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할까? 바로 humiliate 굴욕감을 느끼게 하다. 굴욕감을 주다죠. 굴욕감을 느끼게 하다. 왜 그럴까? 이 사람을 바로 바닥으로 땅바닥으로 내려가는 모습. 이 사람을 땅바닥으로 내리는 모습에서 humiliate은 굴욕감을 느끼게 하다. 근력감을 주다. 그 다음에 휴미드 습한. 여기다가 이제 포스트가 붙으니까 인간 이후에서 사후에가 되게 된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precede 앞서다. 그리고 여러분 previous 이전, 그치? 그 다음에 아까 가위로 자르는 모습 precise 정밀한, preliminary. 그 다음에 예언하다 뭐였지? 그렇지, predict. 아까 여러분 그 모기가 끈끈이 주걱에 붙어 있는 거 predicament. 그 다음에 방부제가 뭐여서 preservative에서 preserve 보존하다. 그 다음에 쓱 쓰는 거에서 처방하다, 규정하다 prescribe. 그 다음에 predominant 뭐 지배적인, preclude 미리 막다, 그렇지? 그 다음에 아까 오만과 편견 뭐였지? pride and prejudice. 그 다음에 우세하다, 승리하다, prevail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예방하다, prevent. 그리고 아까 원형, prototype.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pre를 가지고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뭘 공부하냐면은 위에 관한 거 그리고 밑에 관한 거를 공부를 할 거예요. 위에 관한 거 over, super, up. 밑에 관한 거 under, 그 다음에 sub, down. 이런 걸 공부하게 될 겁니다. 기대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열심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